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서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약속을 잘 실천해 왔는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까지 아우르는 그분들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는데 말이죠. 강선우 전 부대변인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는 끝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부분은 어떻게 잘 지켜졌다고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여야 영수회담을 자주 하고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계속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부족한 쪽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횟수나 아니면 내용을 둘 다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물론 자주 만나시면 좋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반의 사정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한다면 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깊이를 더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 우리가 소통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통의 한자를 살펴보면 이 소자가 그 상소문의 소자에서 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통자는 편지 한 통, 두 통 할 때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이 상소문을 누가 올리냐를 생각해 보면 보통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임금한테 많이 올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반대하는 목소리, 그리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어느 쪽에서 나왔을 때 더 아프게 들리느냐면 우리 쪽, 소위 우리 편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 더 아프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쪽이든 아니면은 뭐 야당이든 여야 할 것 없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어떤 만남을 좀 더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강선우 전 부대변인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많이 와닿아요.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 때 강조했던 협치의 정치 그리고 국민 통합의 정치, 이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과연 반대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이 잘 경청하고 수용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혀 말씀 다르고 행동 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정적이시네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의견을 묻는다면 정말 좋은 점수 나올까요? 야당이 어디 지금 국정의 동반자 대접 받고 있습니까? 그럼 대통령 인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지금 박근혜 정부 4년 3개월인가요? 그거보다 더 많이 벌써 예. 14명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한 분이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야당을 동반자 대접했느냐, 또 반대했던, 찍지 않았던 분들을 정말 나의 국민으로 대접을 하고 있느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성찰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옛날에 칼럼 쓴 적이 있는데 우리 강선우 부대변인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코드가 맞는 참모들끼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위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데블스 애드보킷 영화도 있죠. 카톨릭 성인을 이렇게 추천할 때 그분이 정말 흠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악의적으로 따져보는 게 아니고 더 훌륭한 분을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걸 짚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걸러가지고 성인이 되면 훨씬 훌륭한 분이 성인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마의 변호인을 청와대 안에 비서관 정도로 신설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면
의도적으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한 번쯤은 듣고 정책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 뭐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초창기에 말이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비판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가 안 되는 것인지 어떤지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청와대나 정부 여당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브리핑이 나왔던 기억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없는 것 같고 저는 현재 정부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저는 당청 관계 같아요. 당청 관계 저는 잘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당청 관계 잘한다는 얘기는 당과 청이 잘 소통하고 그래서 서로 엇박자를 내지 않는다는 뜻.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당이 공개적으로 청와대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정이 또 흔들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특히 여당이 상당히 안정돼 있고 안정된 여당이 청와대를 뒤에서 이제 뒷받침해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국정이 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데 다만 이 당이 특히 청와대에도 그렇지만 특히 당이 여당이 몫을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보기에는 취임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야당과 대통령이 직접 통하겠다, 이야기하겠다 이야기했지만은 대통령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사안을 야당과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로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당이 해줘야 되는데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롤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에게 적극적으로 주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거나 이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당시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청와대에서 여야 정당의 대표들 만나서 서로 손잡고 사진 찍는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협력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현실 정치라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던 적이 있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나는 장면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벌써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회 원로분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고충을 토로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안타까움과 고충을 토로했는데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팩트체크 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년 동안 야당 대표들, 야당 인사들을 만난 게 몇 차례나 됩니까? 전부 5번 만났어요. 5차례요? 5차례 만났는데 이게 이제 1대1 면담은 딱 한 번이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5당 또는 이제 4당 대표들과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정말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들도 따로 만난 게 한 서너 차례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말한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야당 대표들을 만났다라고 맞는데 그 만남이 과연 그 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 했던 이른바 영수회담 수준에서의 그런 어떤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거나 아니면 그 대화를 통해서 국정이 보다도 원활해지거나 아니면 막혔던 게 뚫리거나 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꼭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난 것까지 포함하면 혹시 야당 인사들과 만난 게 6차례 아닐까 싶습니다. 2017년 5월에 당사 찾아가서 만났고 9월에 하여튼 야당 대표들 만났고요. 지난해 3월에 야당 대표 만났고 지난해 8월에도 만났고 지난해 11월에도 만났는데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난 건 지난해 4월 단독 회담이라고 한다면은 6차례. 어쨌든 5차례 아니면 6차례인데 말이죠. 2년 동안 6차례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대통령이 안타까움을 토로한 부분이 상설화하기로 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이 부분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현실적인 측면도 결국은 있고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요. 그 여야정 협의체도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은 게 지금 사실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작년에 가동을 해서 12월 연내, 그러니까 지난해 연내 처리하기로 한 게 그 탄력 근로제 그 연장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대통령께서 스스로 경사노위로 넘겨버리셨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역대 전 대통령들도 이렇게 열심히 야당하고 소통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좀 한계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더 노력했다고 평가하세요? 뭐 저는 그다지 노력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야당의 요구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의 요구를 한두 개는 충분히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하나 들자면 짧게 좀 얘기를 네, 좀 지난해 해주세요. 예, 저희가 또 얘기해야 될 게 하나 더 남아 있기 야당 때문에. 대표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그 당시 이해운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낙하산을 내리꽂는 이해운 거를 대표? 그 당시 예. 대표였습니다. 적폐라고 하셨는데 낙하산 인사 제발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 대통령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하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미래가 100서 만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만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 얼마 전에 언론들한테 정치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를 못하니까 어렵죠. 하기 나름이에요. 대통령이 조금만 야당한테 양보하면 얼마든지 감동을 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정 대변인 말씀도 감동을 못 주는 말씀이에요. 뭐 우리 많이 만나서 노력했는데 여야정 협의체 상설을 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부정한 게 많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감동 주죠. 그러니까 정치는 마음먹게 달렸는데 대통령께서 좀 통 큰 정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요. 물론 시청자 여러분, 협치와 관련해서 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사실은 집권 세력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집권 세력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국정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상대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말이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건전한 야당으로서의 모습, 정말로 건전하게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부분 또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부족한 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원내 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 어떤 변화와 개혁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내에 여러 가지 지금 무리를 일으킨 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국민들 눈높이에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이게 지금 뜻대로 안 된다, 이론대로 안 된다고 대다수 경제학자가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고용노동부도 인정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야당의 목소리 반영해서 정책에 변화 줄 수 있는 거죠. 탈원전 정책. 그거의 알겠습니다. 문제.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야당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충분히 반영하면서 야당의 목소리를 오히려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끌어오는데 그런 견인의 그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평가는 상대적으로 박한 것 같습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보다는 평가가 상당히 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소통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그 전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저희가 따로 여러분께 지난 2년 동안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부분이 바로 소통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와 아주 비교가 됐던 게 바로 언론과의 관계입니다. 언론과의 소통.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또 취임 직후에 청와대 춘추관 찾아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윤춘호 시장님,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잘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약속을 실천한 적이 있었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집권 초기에 주요 인사들의 임명 내용을 또는 지명 내용을 직접 밝히기도 했었고, 헌법재판소장도 그랬었고, 이제 비서실장. 국무총리도 그랬었고, 예. 이제 비서실장도 그랬었죠.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연두 기자회견이라고 그러죠. 그 기자회견 형식이 예전과는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그다음에 기자들이 사전에 질문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즉석에서 물어보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선한 느낌을 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정권 취임 1년 차 이후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언론과의 소통 부분에서도 상당히 인색했어요. 연두 기자회견 2번 한 거 말고, 그다음에 중간에 기자회견 한 거 말고는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자유롭게 일문일답 형식의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취임 2년을 앞둔 기자회견도 지금 특정사하고 1대1 대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런 중요한 기자회견을 춘추관에서 모든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건 상당히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예. 지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번 했고요. 2018년과 2019년 신년 기자회견했고 2018년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기내 간담회, 9월 유엔총회 갔다 오면서 기내 간담회, G20 정상회의 기간에 기내 간담회 6차례 정도 기자들을 만난 것 같아요. 2년 동안에 6차례.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3차례. 자주 한 겁니까? 아주 드물게 한 겁니까? 국민에게 직접 브리핑하겠다는 약속은 잘 못 지킨 것 같고, 광화문에 그 시장에 들려서 국민과 격이 없는 대화 나누며 소주잔 기울이겠다는 약속도 한 번인가 했던 기억이 나요. 당시 그 호프집에서 시민들과 예, 만남을 예. 가지셨죠. 그게 횟수가 잦냐 아니면은 너무 드물었냐는 어떤 그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그 비교 대상을 누구한테 놓느냐에 따라서 뭐 좀 적었다고 할 수도 있고 많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대통령이 기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거의 중요성은 저는 그게 바로 대통령한테 어떤 시민적 감각을 잃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정책을 아까 그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런 걸 살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대북 정책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비슷한 지지한다는 잘했다는 것이 그 대통령이 이제 뽑혔을 때 그 어떤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내려갔다면 그건 좀 레드 플래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 있어서 생생한 목소리, 시민적 감각을 키워주는 게 바로 기자회견을 통한 것인데, 더 자주 하시면은 더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통령과 기자들이 정말 설전에 가까운 그런,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그 말싸움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까지도 저는 보고 싶은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 기자와 설전 벌이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좀 그런 식의 정말로 국민이 궁금해하고, 기자, 언론인, 요즘 많은 분들이 기레기라고 욕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어쨌든 중간에서 국민과 또 대통령, 취재원 사이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기자회견 좀 자주 해서 정말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불편한 대통령이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기자회견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그런 대통령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워싱턴 계셨지만 워싱턴의 미국 대통령들 훨씬 우리 대통령보다는 기자들 자주 만나고 격이 없이 정말 질문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화도 나죠. 화도 가끔 내죠, 대통령이. 그러면서도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대통령께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자기의 정책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공화당 의원들. 전화하고 정말 맥주 마시고 심지어 정말, 감동적습니다. 자기 전용기에 태워서 그분 지역구까지 가고요. 오바마 대통령. 사실 그건 또 약간 로비스트 같은 모습도 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반대하다가 자신이 야당 추진하는 의원이. 정책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노력을 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사실 우리 대통령도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미국 대통령들이 평균 기자회견 몇 번 했다고 하죠? 통계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대통령은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하는 걸로 알고 오바마 있습니다. 대통령 예. 최근 자료를 보니까 1.14회 했다고 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1.14회. 한 달에 한 기자회견을 번쯤. 네. 예. 제가 예전에 취재파를 한번 쓴 걸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 기간 12년인데 881차례 기자회견 했다고 합니다. 1년에 72.66회, 한 달에 6.05회 했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재임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65회, 그래서 1년에 22.89회를 했다고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월에 취임한 후에 121회, 1년에 20.75회. 기자회견을 1년에 20.75회, 한 달에 보통 한두 번, 많게는 서너 번, 6차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사례라고 해서 우리의 사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국민에게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소통 많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만큼 앞으로는 좀 더 자주 기자들 만나고 국민에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건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